안녕하세요. 이문수 신부입니다. 여러분들은 희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희망하면 왠지 작고 하얀 나비가 생각이 납니다. 그 나비가 그 가녀린 날개를 팔락팔락거리면서 꽃 주위를 꽃밭 사이를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은 저절로 미소 짓게 하고 우리를 행복한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러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어느덧 잊고 있었던 저의 청년 시절이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제 삶에 있어서 하나의 빛과 같은 희망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는 23살 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1학기를 맞아서 이제 학교를 다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많이 놀았거든요. 재수와 삼수를 거쳐서 대학교에 가서 그랬는지 대학교 1학년 때는 정말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동기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1학년 때 너무 놀았더니 2학년 때 그 수업을 강의를 따라가는 것이 꽤 벅차더라고요. 제가 이제 당시에 공대를 다녔는데 마치 우리가 수학에서 덧셈과 뺄셈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곱셈과 나눗셈을 알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 먼저 익혀야 할 것들을 충실히 공부하지 않으니까 2학년 때 수업들은 강의들은 이거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3월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수업을 듣고 안 되겠다, 휴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또 저는 그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당시에 제가 다니던 대학교의 교칙에서는 등록을 하고 4주 이내에 휴학을 신청을 해야만 이제 등록금이 보전될 수 있었습니다. 4주가 지난 후에 휴학을 하게 되면 그 학기에 내었던 등록금은 고스란히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때 저는 또 저희 대학교에서 미식축구 동아리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허리를 좀 다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픈 걸로 휴학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휴학을 하기 위한 조건은 몇 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진료를 해주신 선생님께서는 엑스레이나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신 후에 한 2주 정도의 치료만 되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혹시 4주로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그럴 수는 없다. 그것은 정당한 진단서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실은 제가 사정이 이런저런한데 학교에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주가 되기 전에 휴학을 해야 돼. 그런 저희 이런 사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역시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때는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한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라는 말이냐고 하시면서 학생이 뭔데 나한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역정을 내시면서 저한테 아주 호통을 치셨어요. 그런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선생님께
어떻게 보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안에서 선생님께 여러 번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드리면서 조금 울고 싶은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뭔가 부당한 그런 부탁을 드린 것도 죄송했고, 그런 상황을 만든 저 자신도 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그런 감정들로 참 마음이 착잡하고 뭐 그런 심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진료실을 나와서 이제 힘없이 터덜터덜 이렇게 걷는데 갑자기 그 진료실에 있었던 간호사께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보자고 말씀하신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다시 진료실에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과 마주 앉았죠. 선생님께서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 학교 휴학 때문에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다른 용도는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휴학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잠깐 망설이시더니 내가 사주 진단서를 주겠다고, 그 대신 다른 용도가 아니라 꼭 학교 휴학에만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 진단서로 혹 나쁜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연루가 되시는 거니까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선생님께서 사주 진단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그 말씀과 또 꼭 학교를 휴학할 때에만 이걸 쓰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 또 그 안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울먹울먹 눈물을 터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뭔가 이렇게 앞이 캄캄했던 그 상황에서 저 멀리 희미하지만 한 줄기 빛을 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4주가 지나기 전에 휴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글쎄요 한 26년 전의 이 일이 내 삶에 크게 희망으로 자리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 기억에 날 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남아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일. 그러나 그때 그것이 하나의 계단이 돼서 저는 휴학을 할 수 있었고, 휴학을 하는 동안 저는 성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복학을 하지 않고 바로 수도원으로 입회를 했던 것이죠. 그때 휴학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뭐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2학기라도 다시 휴학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다릴 수 있었겠죠. 우리에게 우리 삶에 희망을 얻게 하는 그런 체험들, 그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다시금 한 발 한 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 봄에 한 청년에게서 DM이라고 하죠.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청년의 사연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무거운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그 청년에게는 굉장히 무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청년과 문자를 주고받은 끝에 저는 그 청년의 결심을 제가 바꿔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청년에게 뭔가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제가 맛있는 밥을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데 저와 함께 만나서 식사하실 생각이 있냐고 물었었죠. 놀랍게도 그 청년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내의 식당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때 장면이 지금도 떠오르네요.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눈을 잘 못 맞추던 그 청년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 맛있는 밥을 사주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과 2시간 가까이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었고요. 청년은 조심스레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1년 넘도록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지내다가 혼자 고립된 채로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 무거운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 식당에서 같이 한번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제안을 했습니다. 청년은 또 흔쾌히 한번 일을 해보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죠. 그래서 저희 식당에서 2달 가까이 일을 하고 떠났습니다. 글쎄요, 지금 그 청년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더 용기를 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품어봅니다. 우리 삶이 때때로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또 내 삶이 내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그리고 정말 암울한 때들이 있죠. 저도 그런 적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하던 삼수 생활을 하던 때 그랬었고요. 그리고 휴학을 해야 되는데 휴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마음 졸이던 그날이 그랬었고요. 그리고 신부가 되어서 스페인이라는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유학 생활 중에도 뜻대로 공부가 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힘겨운 시간들이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또 부끄러운 결정이었지만 저는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장상 신부님에게 저의 뜻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귀국을 결정했을 때 저의 마음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학위를 받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선배, 할아버지, 신부님, 수사님들의 삶을 통해 배운 대로 한국에 돌아가서 수도자로서 또 사제로서 이 못다한 유학생활의 빚까지 더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다짐을 했었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저희 귀국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저희 수도의 신부님들만이 저의 귀국을 알 정도였으니까요.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온다는 그 마음이, 그 사실이 참 부끄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돌아온 결정도 어쩌면 제 나름대로 참 용기 있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외국에서의 생활을 잊지 않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뜻하지 않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저의 삶도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지금의 청년들 그리고 청년 시절에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건네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아슬아슬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이라면 위험하게 그 벼랑 끝에 서 있지 말고 안전하게 이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앞을 보면 낭떠러지이지만 뒤를 보면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다고. 맞습니다. 앞에 놓인 낭떠러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뒤를 돌아보시고 안전하게 이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실패라 불릴지라도 그 실패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나의 꿈과 나의 성공과 혹은 나의 실패보다도 나 자신이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작은 에피소드를 들려드렸는데 저 역시 평범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지만 지금 저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실패와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또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패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놓인 벼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뒤돌아서서 안전한 곳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